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독일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당한 데 이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발 미국도 어닝 쇼크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장 초반 제법 크게 나오면서 1910선을 잃어버렸는데요.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얘기했지만 완전히 묻혀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애플 관련해서 아이패드 공급이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아 줄 것이다 라는 소식에 오늘 애플 관련 대표 중형주인 LG 디스플레이와 그와 관련된 부품주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애플 주가 자체도 미국에서 장중 400불이 깨지기로 했었죠. 이런 가운데 오늘 태양광 관련주 또 에스텍스 그룹주 전일 약간 반등세를 보였던 건설주마저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약간은 견조한데 코스닥도 상승 반전에 형님 때문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거든요. 2부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6선까지 밀린 원인 수급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과 또 주요 수급 주체별 속내 듣고 싶습니다. 전일 외국인들 장 초반에 샀고 오늘 아주 초반에도 그랬는데 결국 팔 거면서 왜 초반에 이렇게 현물을 사는지 어제 선물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어제 사실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 이제 시가를 200억 사서 띄운 다음에 삼성전자 우에서 공매도죠. 주식 선물 쪽에서 어제 매도가 외국인이 360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50% 이상이 삼성전자였고요. 즉 시초가를 삼성전자 2% 띄울 수 있었던 건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더라도 그다음 그 큰 규모를 보더라도 기관이나 개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개인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주나 주식 선물 매도 전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동안 강했던 것도 삼성전자인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아침부터 2%가 오르는데 또다시 신고가를 가나보다 심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물을 올리고 결국에 주식 선물 매도 친 다음에 다시 현물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외국인이 최근에 합성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같은 업종 내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서 농숏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기관 지금 상당히 변심을 했습니다. 기관이 이번 주 월화수 계속 사줬죠. 그러면서 시장을 그래도 1900선 방어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은 개인 나홀로만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죠. 외국인은 사실 안 파는 이유는 뭘까요? 선물을 더 비싸게 팔고 싶어서입니다. 그 이유는 매번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요. 현물을 급격하게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은 지수가 급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만약에 외국인이 많이 빼게 된다면은 지수가 급락하니까 투매가 나오면 다른 종목을 비싸게 못 팔게 됩니다. 그런 전략을 여러 가지 구사하면서 선물과 합성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도 당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오늘 투신권, 보험권, 제 투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타에 집중하는 세력이라고 했죠. 며칠 들어도 바로 뺄 것이다. 오늘 투신 제일 많이 팝니다. 342억. 그리고 보험 물량, 보험도 포트폴리오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매매에서 상당히 단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도 그렇고요. 연기금은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이제 특징적인 게 어저께 삼성전자 연기금이 처음으로 팔았습니다. 최근에 매일 사다가 처음으로 팔았는데 물론 그 규모는 매우 작았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더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기금이 파는 걸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봐야지 정확한 건 좀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또다시 리뷰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속내를 좀 표현해보죠. 일단 외국인 무슨 자신감으로 사는 거냐? 계속 판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요,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리스크 관리 중이다. 즉 안 되는 거 팔고요. 내수주 최근에 계속 잡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한국가스공사, KT, KTNG, 한국전력 전부 다 강합니다. SK텔레콤 최근에 계속 강했다가 오늘 약간 조정 받고 있는데 오늘도 기관은요
이제 전기가스 업종 사고 있고요. 약간 변한 게 통신업종 월화수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사다가 오늘 조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빠지는 거겠죠. 일단 오후 들어서 좀 더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간은 매매, 즉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고요. 안 되는 업종 버려야 되고요. 근데 손절매는 가감하게 치죠. 안 되는 데서 가감하게 칩니다. 자기네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신권 뭡니까? 펀드 투자한 개인 투자금이고요. 연기금 국민이 낸 세금이죠. 그런 쪽의 자금들 어쨌든 일임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뭐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좋은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개인은요, 어제 봐봐라, 공포의 사이즈 먹는 거야. 대형주 살 때가 됐어.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기전자, 삼성전자 좀 간만에 빠지니까 700억을 사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현대차 오늘 19만 원 무너졌습니다. 162억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오늘 사지 않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요, 대림산업이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 어제 건설주들이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거든요. 대림산업이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쇼크를 딛고서 그런 것들을 반전시켰던 분위기, 과연 그런 것들이 바닥을 찍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들. 코스닥도 기관과 그 외국인이요, 지금 팔고 있습니다. 양매도가 지금 어제도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규모는 매우 작지만 고점 부근에서 4년 내 고점 부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양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조금 조심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피는 뭔가 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투자에 있어 경종을 울려주시는 분위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같은 날에서도 일단 음식료 또 뭐 유틸리티 또 통신 이쪽이 계속 선전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사는데 아까 또 기관은 단기 성향의 투신의 경우 있다고 하셨잖아요. 개인분들은 그럼 대형주도 안 되고 내수 방어주도 좀 위험하고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먼저 답을 드리면요, 내수주, 유틸리티 업종, 지금 통신업종 올랐던 거 따라 붙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단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죠. 일단은요, 지금 실적, 즉, 한국 시장의 하락 요인은 뭡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공매도 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당연하고, 주가가 거품이면 그 제도권 내에서 공매도를 때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셀토리는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아침에 큰 폭의 하락이 없었는데 셀토리는 제약이 어제 하한가를 갔죠. 그리고 오늘 셀토리온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55%. 근데 일단은 상당히 좀 이 동종목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주의하라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시가총액이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4조 3천억 정도가 했던 게 지금 3조 8천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 2,400억 연간 기준 작년으로 쳤었을 때 지금 15배? 14배? 어제 한 18배 그 정도였죠? 어제 이제 거의 하한가가 가면서 많이 줄어드는데 아직도 비싸다는 겁니다. 그 다음 회사의 어떤 해계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실은 뭔지 모르지만요. 굳이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위라고 해서 좋다? 예전에 네오세미테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노솔라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 시가총액 6천억 규모의 코스닥에서 20위, 거의 상장사 20위에서 30위 하던 기업이 있습니다. 분식회계였죠. 결국에 상장 폐지됐고 개인들이 피를 토하면서 거래소 앞에서 농성을 하던 게 불과 4년 전, 3, 4년 전 일입니다. 그것을 아마 샀던 분들만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어떤 작금의 상황이 꼭 시가총액 1위라고 안 벌어지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셀트론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 내에 거품을 낀 종목들이 다반사가 있고요. 물론 그동안 많이 올라서 아직도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별적인 분명히 지금 저평가가 돼 있고 고성장 기업을 찾아서 기간의 매수가 계속 집중되는 그런 종목을 개별주, 중소형주 내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게 싫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 투자 정말 힘들다 하면은 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 관련 ETF 인버스도 못 실으시면은 쉬라고, 현금을 갖고 계시라고, 손절매 나가고 왜 바로 다른 걸로 갈아타서 또 추가 손실을 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조급함입니다. 결국엔. 건설주 갖고 있다가 깨고 이번에 많이 떨어진 그런 하악주를 사볼까 했더니 또 깨지는 거죠. 결국에는 안 되는 업종 수두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종만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최근에 기관이 매집한 종목들은 개인이 주구장창 팔았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업종, 가스 업종 또다시 따라 붙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통신주는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적이 좋아지진 않지만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이클을 깔고 가고 기본적인 어떤 마켓을 깔고 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이고요. 통신주의 성격은 뭡니까? 배당률입니다. 배당. SK텔레콤이 작년에 시가 배당률 6.14%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75%거든요. 그거에 거의 2.5배 상응하는 배당을 주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식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에는 결론적인 말씀은 기본에 입각한 투자가 아니면은 지금은 차라리 쉬어야 되고 투기적인 매매를 하면은 점점 계좌가 개로에 수렴하는 그런 시장이 발생될 것이다.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요. 그동안 지수는 안 빠졌고요. 대형주가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받쳤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어제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쓰리봉이라는 하는 세 개의 봉을 고점을 만들고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기금이 계속 방어해주면 좀 틀어질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실적이 꺾이면 꺾였지 좋아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 거고요. 외국인이 사지 않겠죠. 그러면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대기를 해야 된다. 사실 그런 장에 대비하면 인버스를 사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못하시면 현금이 차라리 또 다른 기회를 분명히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에 가장 초점을 삼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 때문에 미국 증시 분위기는 못 짚어봤는데 내일장에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금 갖고 있는 것도 좋은 해답이고 무엇보다 기관이 최근 매집한 방어주 따라 지금 사지 말자라는 명확한 의견이었네요. 박재민 PB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개인들의 포지션은 나홀로 매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는 관망세 눈치 출발이 좀 되었었죠. 수급장 측면에. 그런데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신규적인 포지션이 들어온 건 개인들인데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시장 쪽으로 아직 브레이킹이 안 걸렸는데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저 역시도 좀 의구심이 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막 돌렸죠. 하방에 대한 경직 테스트, 즉 1900포인트를 또다시 한번 방어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 좀 부족분이 있다. 현재 브레이킹은 1900포인트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밑으로 좀 빠져야 될 브레이킹 자리가 여러분들 생각지 못하는 어쩌면 지금 투자 심리 위축될 수 있는 공포 자리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의 포지션과 역클로스, 즉 역반대 매매 쪽으로 하면 고점 매도를 때리고 내려오신 분들은 이제는 좀 익숙해졌으면 지금 수익이 대바가지가 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차익 쪽이 그렇게 바스켓 쪽에서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발과 함께 매도 압박을 연일 계속 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바스켓에 비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상의 또다시 압박카드의 차익이 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현물 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 방어 쪽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시장 출발과 함께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은 비차익 쪽에서 방어했던 프로그램 역시도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베이시스를 가지고 시장을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압박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원고 자막이 보낼 당시보다 좀 빠르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모두 다 지금 고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의 매수가 확대 시 고점 매도 전략이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매도가 많이 내려와서 수익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공격 매도 따라잡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개인이 매수분이 축소가 나오는지 매도가 좀 더
매수분이 확대가 나오는지 또는 매수분이 축소가 나오는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금일 최저점은 좀 지키지 못했고요. 먼저 최저점 부근의 금일 최저점은 248.10 정도의 강력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강력히 지지를 한다면 기술적 반등을 또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여전히 억지성의 지지력이기 때문에 깨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겠고요. 금일짜리 변곡점으로 마지막 체크합니다. 금일짜리 변곡점은 상단 같은 경우 251.40 정도로 설정을 좀 하겠고요. 중간 밴드는 250.15 그리고 하단 밴드는 249.25로 설정을 하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2호 부근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다는 건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브레이킹을 할까 말까를 결정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기준에서는 무포지션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 잠시 뒤에 방향성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의 매수 확대 여부 체크하면서 선물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주당 19만 원 이탈한 지금 코스피는 1905선, 건설주는 다시 부진합니다. 삼성물산은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안 나올 거야 라는 전망에 시달리면서 자꾸자꾸 건설주는 밀릴 만한 요인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드릴게요. 먼저 업종목입니다. 다날 오늘 증권사 호평 나왔습니다. H모 증권사에서 해외 법인 실적 개선 본격화 타이틀을 달고 다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오늘 다날의 흐름도 때문인지 괜찮습니다. 한국선제 남부 신공항 로드맵 마련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오늘 신공항 테마가 다시 불고 있는데요. 세우글로벌 동방선기에 비해서는 조금 뒷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이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주 가운데 이글루 시큐리티가 오늘 8% 넘게 아주 긴 양봉을 뽑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애플 관련해서요. 아이패드 별로 안 팔릴 것 같다라는 안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낙폭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5%를 향해 가면서 주당 3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오성 LST도 마찬가지지만 OCI가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태양광주도 다시 한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죠. 누가 인수를 하던 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전주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성이라는 종목도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주 가운데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말씀하셨던 보안주 쪽 오늘 이글루 시큐리티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다날부터 분석해보죠. 네, 일단 다날 증권사 좀 호평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전자결제주들의 이 시장과 관련된 업황과 관련된 전망은 항상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좀 다른 업종으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좀 쉬었던 느낌이 있는데 일단 다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고요. 2009년 15% 수준이던 이 실물 결제 거래 비중이 올해 한 55%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실물 결제가 어느 정도 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거래 금액 대비 이 수수료를 인식하는 이 다날의 수익 구조상 규모가 커진다면 당연히 매출 확대에 좀 긍정적이라는 전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또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모바일 커머스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날뿐만 아니라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에도 분명히 시장 성장에 따른 외형 성장이나 실적 성장은 충분히 지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차 좀 전자결제주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매물대가 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쉬어서 옆으로 좀 기다가 재차 2차 상승기로 좀 진입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제 오늘 여지없이 5일선 위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상승세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국선제라는 종목인데
한국선제, 일단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라는 게 이 남부 신공항 쪽에 어떤 로드맵이 재차 좀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돌면서 한국선제가 오늘 좀 강하게 뽑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차트랑 거래량은 어느 정도 좀 눈에 띄긴 하지만, 역시나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나 이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 봉의 모습이 그렇게 좀 강한 상승폭을 좀 줄 수 있는 봉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공략은 조금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글루 시큐리티인데, 제가 뭐 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에 어떤 상승세, 그리고 향후에 트렌드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안 관련된 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들이 아직까지 좀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뭐 전자결제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중심에서 그동안 약간은 좀 소외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이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재차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보안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갓 시작이지 뭐 지금 뭐 피크를 찍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안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보안 관련주들은 그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양봉을 크게 뽑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충분히 조금 더 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너무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역시나 조금 더 차분한 공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윈스테크넷도 아주 좋네요. 중기적으로 보안과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분석 들어볼까요? 유진투자증권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오늘 하락 종목 가운데 핫 이슈 종목은 여전히 LG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발 쇼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예, 우선 실적까지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어저께 애플의 실적 악화 전망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약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은 새벽에 마감한 그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전일 대비해서 약 5.5% 내림 402.8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애플은 장중 한때 400달러를 하회했었는데 그 애플 주가가 400달러를 하회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 애플의 주가 하락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 부품 제조사인 시러스 로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시러스 로직은 2013년도 그 회기연도 1분기 순매출을 최대 1억 7천만 달러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1억 9,730만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도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아이패드 미니 생산량이 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패드 감소 물량이 약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지금 아이패드 미니가 많이 안 팔린다고 해서 동사에 큰 실적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AUO 쪽 물량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는 TV 쪽 디스플레이 판을 파는 것에서 그 단가 인하 쪽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쪽도 판관비 전략을 1분기에 이제 마감을 하고 2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TV 쪽뿐만 아니라 LG 전자양 그 스마트폰 매출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매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그 볼린저 밴드가 지금 열리고 하방 쪽으로 열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조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2만 7, 8천 원까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2만 7, 8천 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 전략을 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오성 LST라든지 OC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폴리실리콘 가격이 4.3% 하락을 했고 모듈 가격은 전주와 동일합니다. 다만 수요는 견조하지만 중국의 반덤핑 판정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라는 전망과 공급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약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OCI 같은 경우에도 약 4% 정도 하락해서 14만 2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WTI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상품 가격 하락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주들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급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하방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우선 좀 관망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후성이라든지 휴캠스가 이쪽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약 40원 정도 빠져서 4,68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유럽의회가 16일 탄소 배출권 공급을 줄여서 가격 폭락을 막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ETS 개혁 방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들이 제안하는 유럽의회에 부결된 소식이 전해진 이날 탄소 배출권 시장이 폭락세를 나타내서 사상 최저 가격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후성이라든지 휴캠스에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리스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본업도 지금 그렇게 이익이 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 펀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참 걱정이네요. 무엇보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보유 내지 좀 기다렸다 매수 의견 주신 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1904.74까지 찍었다가 1910.30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도 여전히 외국인 기관 양매도 걸려있는데 지금 이미 1시간 반 만에 기관이 1,000억 넘게 유가증권 시장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에 대한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김동섭 이사님, 엔저와 북한 리스크 등 왕따 요인들이 완화될 것이고 이미 조금 완화가 됐죠. 향후 기관화 장세를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기관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곡물 가격 하락 수혜주라 할 수 있는 음식료 쪽 한번 주목해보자 하셨고 이상로 전문가님은 코스닥이 여기서 중요한 자리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이오 제약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바이오 제약의 반등세를 체크하자라는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이의현 대리님은 실적 예상치 가 올라가는 섹터인 IT나 헬스케어, 제약 등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은 수급 분석도 해주셨었는데 대형주에 대한 접근 여전히 자제하고 기관 따라서 방어주 사는 것 역시도 자제하자라는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공감도 체크해보러 오늘은 동부증권 목동지점으로 가볼까요?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감도부터 표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제 실적 예상치 상향 업종을 한번 사보자는 의견, 그리고 대형주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고 방어주, 기관 따라 사지 말자는 의견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적에 대한 중요성 물론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관 따라 방어주 사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같으신 거예요? 예, 경기 방어주를 사기에는 사실은 음식료나 KTNG를 비롯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30배가 넘는 기업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관 따라 샀다가 물리면 빠져나오실 때 고생을 좀 하실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매매를 조금 하시기보다는 관망하는 쪽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상향치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IT 섹터에서 LG전자랑 SK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1분기 어닝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모두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개인분들께서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기다린 이후에 주식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코스닥까지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만 미국도 조금은 흔들리는 느낌이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에서 상당히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일반적으로 추세를 형성하려고 하면 거래가 조금 줄면서 올라가 주는 게 통상적인데 아무래도 고점이 너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표에 비해서는 기업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노이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대형주가 되지 않다 보니까 대형주 펀드를 환매해서 중소형주 펀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이런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을 조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가 나고 있는 제약이나 바이오,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피랑은 달리 코스닥은 주도주가 조금 빠질 때마다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해도 나쁘지 않을 만한 시장이다라는 말씀 있었는데 오늘장 관심주가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라고요? 예,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제가 초록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CJ ENM이나 미디어 플렉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케이블 시장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자체 MS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디어 플렉스도 초록뱀도 CJ ENM도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 개선세가 더 뚜렷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 중에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 초록뱀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이 1,700원 수준인데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2,000원, 손절은 제가 1,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2,000원 대응 초록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에 계시는 박성일 대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차트 민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제 뉴욕 증시가 좀 빠져줬어요. 유럽 증시도 꽤 많이 좀 흔들려줬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잘 나고 계시죠? 하지만 시장 얘기를 하고 나서 수익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1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는 매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상으로 꾸준하게 상승폭을 주고 있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상승폭 바닥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현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 대응 하시는데 종목 업종별로 봤을 때는 다른 거 사지 마시고요. IT 관련 업종으로 조금 매수를 말씀드릴게요. 자, 음식료 잘 가니까 음식료 사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음식료 지금 뭐 곡물 가격 하향 안정세를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거의 지금 어깨 부분은 아닐까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까지는 못 가져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음식료를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 입장. 오히려 IT주 오늘 좀 빠지잖아요. 애플 빼고 삼성 관련으로만 대응을 하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애플 뭐 400달러까지 깨지기도 했는데
좋지가 않아요. 지금 애플 관련주들 오늘 아주 혼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 관련주들 기회 줄 때 잡으십시오. 자, 코스닥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500, 저는 560포인트 아래 지금까지 현재가 부근에서 저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이 지금 저는 560이 아니고 저는 600포인트를 보는 사람이에요. 저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500이 아니고 60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코스닥 600포인트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닥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은 실적주만 사시면 됩니다. 뭐 IT 상관없이 그냥 실적주,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로 해서 편입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 대부분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많아요. 올해 기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수익을 막 10%씩 내드리고 있다가 유원컴텍이라는 종목과 유진기업을 같이 한번 추천드렸는데 유진기업은 잘 묶고 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프라웨어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인프라웨어 언제 추천드렸죠? 어저께 추천드렸어요. 어제 추천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아침에 12,650원까지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4.95%인가요? 까지 지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로도 수익이 3% 이상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매수가 제가 딱 종목 선택할 때 12,050원에 매수가 들어갔었죠.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는 제가 주목했던 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인프라웨어 게임즈에서 카카오톡 게임을 하나 내놨고 또 하나 갤럭시 S4.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것은 소프트웨어. 좀 부품주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제가 살펴보다가 인프라웨어도 제가 좀 너무나 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줄 것 같았습니다. 자, 갤럭시 S4 탑재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가 좀 크죠. 이번에는 13,000원 뚫고 가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2차 목표가는 13,000원 잡았기 때문에 보유하실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3% 목표였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유원컴텍도 마찬가지였던 거. 유원컴텍은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안 움직여줍니다. 지금 그래도 약간의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105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자, 1050원 매수했는데 현재가 부근 매수 가능하고요. 이 종목 3% 이상 수익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 1,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꼭 이 종목도 또 홀딩 하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포스코 ICT랑 하이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하이셀 또 가지고 나왔네요. 하이셀 세 번째인가요? 그런데 하이셀은 매번 가지고 나올 때마다 수익 실현을 했죠. 참 착한 종목이에요. 자, 포스코 ICT, 하이셀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하이셀입니다. 하이셀을 또 가지고 나온 이유 차트가 2,065원 4월 며칠이죠. 4월 9일날 바닥을 찍고서 자, 반등을 주고 있는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재무 개선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회사를 또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 인수한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 바로 이제 국내 좀 FPCB랑 관련된 종목 중에 그 업체 중에서 삼성과 LG전자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국내 시장 1위 업체로서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두고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이 종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았던 실적이 올해부터 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실적 1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이 종목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이셀은 한 번 더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한 번 좀 올라줬다가 다시 약간 조정폭을 거친 이후에 한번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가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습니다. 한번 조정폭을 거친 이후에 올라갈 때는 바로 그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 거의 한 2,700원 부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셀을 좀 추천드리는 거고, 업황 자체도 하이셀 자체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크게 더 성장 가능성이 올 연말에 남아있죠.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부분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지켜봐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관련은 있다. IT 부품주 중에서 좀 올해 가장 시장에서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서 주가가 좀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작습니다. 시가총액은 크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716억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굉장히 큰 종목. 지금 증권사들도 많이 관심 있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조금 만약 시가총액 1,000억이 넘어가는 순간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자, 포스코 ICT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ICT 제가 이 종목은 거의 바닥권 부근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작년 2012년 6월부터입니다. 자, 이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항상 이 라인 자체, 제가 그어드리는 라인 자체예요. 라인을 항상 맞고 난 이후에 약간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여지없이 계속 나와줍니다.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가장 안 올랐던 라인을 제가 잡아서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이 부분이죠. 자, 이게 얼마죠? 계속적으로 한번 오를 때마다 좀 크게 움직여줬는데 이때도 올랐을 때가 한 10%, 뭐 이때는 더 많이 갔고요. 이때도 한 10% 정도, 이때는 훨씬 많이 갔고 이때도 크게 올라가 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무리 못 가도 얘는 한 7,700원, 7,8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라인을 깨더라도 바로 탄력적으로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코 ICT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항상 이 부분이 그랬어요. 이 라인 때 이렇게 이 라인선에 있을 때 항상 기관들의 매수가 강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부터 해서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끌어올릴 때 기관이 끌어올렸고 떨어질 때 기관들이 매도하고 나가줬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리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매수가 어디 들어오죠? 바로 좀 지워볼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자 동그라미 쳐드리겠습니다. 들어오겠죠. 자, 7,300원, 400원, 500원대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기관들 주가 끌어올려줄 거예요. 끌어올려줘서 한 7,800원 정도까지 쭉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겠죠. 한 8,000원 정도의 개인들이 막 산 다음에 기관들은 또 털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요렇다. 그래서 포스코 ICT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너무 바닥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본다면은 나쁘진 않겠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두 개 중에 또 한 종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저 인프라이어도 잘 먹고 유언컴텍이 지금 마이너스 한 0.7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하도록 하고 수익 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째 하이셀 해보겠습니다. 하이셀. 자, 하이셀이 오늘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 계속 3% 이상 목표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자, 하이셀 이번에 한번 가준다면은 3% 이상 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현재가 기준 현재가가 2,530원, 2,535원 부분인데 자, 2,530원 정도의 매수, 35원 정도의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를 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자, 2,700원 정도까지 강하게 갈 수 있겠다. 2,700원 정도면 3%가 넘는 가격이죠. 꾸준하게 올라가서 3% 정도 수익 실현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2차적으로 목표가는 이 종목은 사실 3,000원 이상은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120선 라인 자체, 121선 라인이 바로 요 그어드린 선인데 이 라인 뚫고 갈 준비가 조만간에 한번 되면서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3%는 기본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하이셀 말씀드렸고요. 내일 바로 수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윤의 차트 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의 매도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또한 제한적이어서 코스피가 낙폭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1915선 부근까지 왔고 코스닥도 잘하면 개인의 나홀로 사자이지만 상승 전환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네요. 현재 시각 10시 42분 중국장이 열린 모양입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대 팀장님 만나서 중국 분위기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가도 궁금하긴 한데 중국의 지방정부 그 채무가 통제 불능한 상황이라서 서프라임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중국의 회계사협회 부회장께서 얘기한 것이 글로벌리 큰 파장을 낳았더라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이제 쇼크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영향력도 좀 같이 알아봤으면 싶어요. 예, 지금 일단 오늘 중국 증시 큰 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5% 하락한 2182.9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4월 신규 대출 규모가 8천억 위안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계속적인 긴축 기조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 가능성 또한 제한적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8.4%에서 8.1%로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회복기를 기는 하겠지만 큰 폭의 호전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UBS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 7.7%는 수용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시티 또한 지금 경제 성장률을 7.8%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16일 무디스에서는 중국의 정부채에 대한 신용등급은 AA3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지만 지금 중국의 꾸준한 경기 회복 속에서 대출 펀드멘탈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 사정도 좋은 만큼 지금 이러한 중국 정부채는 신용등급은 안정적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지방정부 채무 부채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계속적인 큰 충격을 주기는 줄 확률은 좀 제한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정부 부채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고 중국 정부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통제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일시적인 현상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부분이 벌써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던 만큼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2013년도 주택시장에 대한 긴축 정책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긴축 기조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이러한 호재들보다는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150과 220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KH바텍, 최근에 신고가 내는 종목이었는데요. 휴대폰 부품주충에서 최근에 수급도 좋아서 잘 가고 있는 종목, 오늘 시초가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는 아마존향 부품 매출이 유지되면서 그럭저럭 선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대폭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 적어도 2015년까지 중장기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셨고 최근에 수급도 좋아지면서 신고가를 냈었는데 자 오늘 고가를 어제 2만 원 이상 찍었던 종목 오늘 시가 공략은 아마 19,900원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가가 19,500원. 예, 약간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초가 대비 한 2% 정도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낙폭이 줄어들면서 지금 시초가 대비 수익은 아니지만 약간 소폭의 하락 정도만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절할 가격 구간은 아니니까요.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CU메디칼 AS도 좀 해보죠. 전일 시초가 대비해서 한 1.8%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승부여서 승패가 결정이 안 났던 종목이었는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일은 시초가 대비 1.8% 정도만 장중에 올라서 이도저도 아니어서 오늘까지 하루 더 끌고 왔었던 종목. 근데 오늘 장중에 저가가 13,350원이어서 전일 시초가 대비 3%였던 손절 가격 13,500원. 지금은 회복했지만 터치함으로써 결국 안타깝게도 손절 처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강정원 부장님의 누적 승수는 이로써 6전 3승 3패 50% 승률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강정원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 그리고 부장님으로부터 더 자세한 AS는요. 내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